91세에도 여전히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삿짐 센터에서 몸을 움직이시는 이야기. 그 한 문장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 눈물이 핑 돌 겁니다. 나는 저 나이까지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왜 저 연세에까지 일을 하셔야 하나 하는 자책과 슬픔이 먼저 들 거예요.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불편하게 시선을 피하고 누군가는 나라가 챙겨줘야 한다며 말은 잘하지만 정작 도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속상한 건 본인 스스로도 자식이나 사회에 부담 주기 싫다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스스로를 지우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솔직히 짚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덜 짐이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먼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한 85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자식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뒤 홀로 남아 농사를 짓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국민연금도 적게 받았고 기초연금도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결국 선택한 게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너무 위험한데도 굳이 야간을 한 이유는 젊은이들 일자리를 뺏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나는 젊은 애들이 낮에 일해야지. 나는 밤에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눈빛이 너무 서글펐어요. 정말이지 누구한테도 부담 주기 싫다고 스스로를 가장 싼 값에 내다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점점 더 망가졌고 결국 쓰러져서 요양병원으로 갔는데도 자식들에게는 나 혼자 해결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노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분 이야기예요. 78세 할머니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평생 새벽 시장 가서 야채 팔고 손주 학비도 보태주셨는데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거의 없으셨습니다. 나이 들어 장사를 접고 나니 할 수 있는 일도 갈 곳도 없었어요. 그분은 혼자 계시면서도 끼니를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애들 부담 주기 싫다며 지원도 거절하시더라고요. 결국 구청에서 설득해서 무료급식과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도왔는데도 마지막까지 이거 받으면 나라 빚지는 거 아닌가 하고 죄인처럼 미안해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아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93세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젊어서부터 일찌감치 준비를 하셨어요.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하시고 국민연금, 개인연금도 챙기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주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결국 자식들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은 같았어요. 다만 달랐던 점은 생활비가 충분하니 이 나이에까지 남의 일자리 뺏는 건 내 소명은 아니야 라며 마을 어르신들 돌봄 봉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봉사하면 다른 노인들이 외롭지 않잖아. 이게 내가 할 일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노년의 역할을 재정의한 거죠. 이 세 사례는 사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마지막에는 자식들에게조차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는 노후.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선 한 푼도 못 쓰다 결국 제도에 의존하게 되는 노후. 세 번째는 스스로를 챙긴 덕분에 오히려 남을 도우며 존엄을 지키는 노후.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80, 90이 되어도 내 두 발로 서서 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 여기서 전문가로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과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돈만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91세에도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체력입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밖에 없는데 그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래서 50대든 60대든 70대든 건강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게 정말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3040대는 부모 세대보다 연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일거리를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경비,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온라인 판매, 자가농업 등등.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자식과의 대화예요.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너무 아름답지만 자식들이 원래 부모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속상해합니다. 나 혼자 다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더 슬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장기요양보험, 무료급식, 공공임대주택, 복지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남의 돈 쓰는 것 같아서 싫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라고 생각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정말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유지, 돈관리, 가족과의 소통, 복지제도 활용. 이 네 가지가 노년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91세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도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합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됩시다.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구체적인 정보와 실천적인 팁을 담아볼게요. 특히 부담되지 않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라는 핵심 질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담아드릴 겁니다. 읽으시는 분이 50대든 60대든 아니면 이미 70대나 80대여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실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늙어서도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 돈, 관계제도 이 네 가지를 미리 관리해야 한다. 이걸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째,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이건 진짜 잔소리 같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결국 돌봄 비용을 남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매일 걷기 30분 무조건입니다. 걷기는 심혈관계, 근육, 관절 건강을 동시에 지킵니다. 근력 운동 주 23회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감소증. 스쿼트나 벽 짚고 푸시업, 물병 들기 같은 가벼운 것부터 하세요. 근육이 곧 자립의 힘입니다. 균형 유연성 운동 낙상은 노인 입원 1위 원인입니다. 매일 발목 돌리기, 의자 잡고, 다리 들기, 스트레칭으로 넘어짐을 예방하세요. 식습관 관리, 단백질이 특히 중요합니다. 맵기 계란 1개나 두부 반모 정도는 꼭 챙기세요. 나이 들면 입맛이 줄어드는데 그럴수록 단백질 위주로. 실제 연구에 따르면 80대 이상 노인 중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료비가 평균 30% 이상 적습니다. 이건 국가 통계에서도 반복 확인된 사실이에요. 둘째, 돈 관리를 전략적으로 한다. 노년에 가장 흔히 실패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데서 못 줄여서입니다.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생활비 점검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50대 생활비 습관을 못 버립니다. 91세 어르신이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것도 결국 생활비 때문이잖아요. 매달 꼭 써야 하는 고정비,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한번 적어보고 줄일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예. 5만원짜리 휴대폰 요금제를 2만원으로. 넓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불필요한 보험 해지. 수입원 만들기. 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6070대는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 7080대도 가능한 것은 보육도우미, 전통시장 단기일,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온라인 판매, 재능 나눔 글쓰기 손기술.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아주머니는 전업주부였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월 150만원 정도 벌었어요.
힘들긴 해도 내가 내 돈 버니까 자식한테 당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적연금 수급 혜택 챙기기.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당연히 신청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면 적극 활용하세요. 이걸 나라에 손 벌리는 것 같다며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당신 몫까지 벌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셋째, 관계가 재산이다. 많이들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관계 단절이 노후 파탄을 부릅니다. 부담 주기 싫어 말 안 하다가 응급 상황이 오면 오히려 자식이 더 큰 비용을 떠안아요. 팁을 드리자면 자식과 돈 얘기를 꺼내세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부족하면 도와줄 수 있니? 하고 솔직히 상의하세요. 이웃과 관계 유지. 시장 상인, 경로당 친구, 교회나 사찰 모임 등 위급할 때 누가 한 번 전화만 해줘도 생명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거리 좁히기. 내가 짐 될까봐 말 안 했어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은 짐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넷째, 복지제도 적극 활용하기. 많은 노인이 몰라서 혹은 부끄러워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복지제도는 권리입니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망이에요. 사용 가능한 것 몇 가지 소개할게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월 3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몸이 불편하면 방문요양, 요양병원 비용의 8,085%를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일정 이하 소득이면 생활비 지원,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제공, 주거지원 영구임대, 매입임대 주택 등 신청 가능, 복지관노인센터 프로그램 평생교육, 무료운동, 건강검진, 취미모임. 사례를 하나 더 드리자면 70대 초반 부부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힘들어하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겼어요. 월세가 50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줄자 이제 알았다. 이 나이에 살 길이 열렸다며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80세든 90세든 바꿀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작게라도 실천하면 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한 부모, 이웃, 시민이 될 수 있어요. 91세의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라가 너무하네라고 비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부모는 저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관리 한 가지, 돈관리 한 가지, 가족과의 대화 한 가지, 복지정보 확인 한 가지.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